예,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5월이 됐어요. 5월 1일이 됐는데, 5월은 이제 날씨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은데, 나들이가 아닌 임장을 가야 하는 이유, 부동산 임장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고, 약간 심각성과 뭐 그런 상황들, 뭐 그런 거 인지성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아닌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행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는 힘이 맞긴 맞는데 그 아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죠? 실행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봐 주세요. 5월달입니다. 5월은 정말 그 놀러 가기 좋아요. 놀러 가기 좋고 놀러 가면서 행복하죠. 뭐 여행이라든지 뭐 나들이라든지 정말 행복한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5월. 근데 누군가에는 절박하고 그런 달이 될 수가 있는 게 5월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상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 5월. 옛날에 뭐 작년에 뭐 상황 잠깐 설명드리면 코로나 한창 뭐 2, 3월에 발병했을 때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가졌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언제나 어디서나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닥치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어가는지 못했던 것처럼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것들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 못했잖아요. 말 그대로 투자 활동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뭐죠?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의 영역이다. 투자는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흐름에 시장의 파도를 타고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지켜보는 관망자들이 있어요. 발만 동동거리면서 시장의 상승을 지켜보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들이 존재하죠. 벼락거지, 이생망 등등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쪽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5월달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5월 이후에 올해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중과가 되고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룰.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21년 6월 1일부터는 30% 원래 6%짜리 1주택은 6%짜리인데 3주택은 30%가 부과되죠. 이게 40%짜리는 70%가 되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주택수가 이렇게 많느냐에 따라 3주택까지는 플러스 30%가 되기 때문에 게임의 룰이 바뀌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투자라든지 뭔가를 알거나 그 어떤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무엇을 즐기는 사람은 또 이길 수가 없고 이걸 반대로 제가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무주택자는 등기 한번 해본 1주택자를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무주택자가 그래도 한 번 경험해본 사람이 훨씬 낫다고 1주택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뭐 이런 상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팔고 해봤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등기 한 번 해본 1주택자는 등기를 여러 번 해본 저같이 이제 다주택자를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3주택에 플러스 30%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1주택자가 위너라고 보여지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리 부과가 돼도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략이 있다.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게임의 룰에 바뀌고 판도가 바뀝니다. 판도가 이제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여러분 부동산과 주식의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뭐 되게 이건 솔직히 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당연히
정답은 없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누구든 간에 시장 참여자가 된다는 점이 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하면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안 하면 안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 참여자가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물론이고 무주택자도 우리 임차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전세, 월세, 뭐 흔히들 이런 것들 강제적으로 시장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무래도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인데 의식주 중에 필수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시장에 참여,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주식은 다른 점이라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의 관점을 한번 제가 볼게요. 투자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디플레이션에 베팅한 사람이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주택자는 주택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베팅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그와 반면 1주택자는 중립 포지션, 이 사이에 중립 포지션이 1주택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5월의 의미. 과연 이 5월이 지나면 당연히 6월이 오겠죠. 6월이 오겠는데 왜 5월에 내가 의미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책, 뭐 공부, 경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연륜들 뭐 다 찾아봐도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무주택자 포지션에서 부자 확률이 나온 적 있다고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주택은 없어. 이 사람이 주택은 없는데 존나 부자야. 진짜 완전 찐 부자야.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낮다. 지금 상황에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주식도 잘 되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들이 주택이 뭐가 있다, 아까 부동산 자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건물 갖고 있다든지 뭐 토지 갖고 있다든지 뭐 아파트가 뭐 여러 채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부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말에 틀리면 틀리다고 뭐 과감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부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현저히 없다.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화폐 발행하고 엄청나게 돈 풀고 있잖아요.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만 가셔도 아실 거예요. 시장만 가셔도 눈앞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 지금, 그리고 계속 현재 진행형의 ing, 현재 진행형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자발적으로 무주택 포지션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상황적으로 정말 위태해 보인다. 위태해 보인다. 정말로. 왜? 화폐 가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주택자 포지션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말로 저는 위태해 보인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5월이 지나면 6월이 되겠죠. 6월이 되면 게임의 룰이 바뀐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막 급작스럽게 막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물 흐르다가시 살짝 스며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그리고 그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이미 젖어 있고 늦었다. 이미 젖어 있다.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의 의미라는 게 여러분들 5월에서 6월 가는 거 그냥 뭐 내가 뭘 하든 간에 뭐 놀러 가도 행복하니까 뭐 여행 가고 나들이 가도 5월은 지나가죠. 근데 그거랑 그냥 의미 있게 뭐 임장하고 내가 투자 활동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거 그렇게 해서 6월 맞이하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그 보유세에 대한 2월 효과를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유세에 대한 2월 효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하고 보유세가 확정이 됩니다. 왜? 6월 1일 기점으로 이게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즉 이런 리스크, 종부세, 보유세, 세금들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까지 매겨지게 돼요. 이런 리스크가 확정됐어요.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여러분 뭐 급하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을 관망하겠죠. 정말 진짜 급하게 뭐 누가 뭐 아파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해서 그렇게 급한 거 빼고 보고, 제가 말한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 상태로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관망하고 당연히 홀딩 당연히 홀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상속도 많이 했겠죠. 상속. 이건 기사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세금은 소유자에게만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니 소유자가 종부세하고 보유세하고 모든 세금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혼자만 다 떠안겠냐고요. 고통을 분담시킬 거란 말이야. 고통을 반드시 조세는 누군가에게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굴까요? 과연 일단 1차적으로 보유세를 부담한 소유자는 향후 앞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되겠죠. 언젠가 팔 거니까. 근데 소유자가 보유한 보유세는 반드시 가격에 녹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뭔 얘기냐면 어차피 자기가 막 세금 같은 거 뭐 엄청 부담했는데 나중에 팔아야 돼. 근데 그거 세금 계산 안 하고 팔까요? 그 사람이 바보일까요? 그거 아니죠. 현재적으로 자기가 요만큼 샀어. 근데 세금 요만큼 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내가 매입가 세금 낸 거 포함해서 나는 이 가격에 팔겠지, 매도가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이게 말한 보유세에 대한 2월 효과입니다.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의미, 이거에 굉장한 큰 의미를 두는 게 보유세에 대한 2월 효과,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한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팔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이게 뭔 소리라면 6월이 지나면 다주택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급한 상황 제외 팔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는. 왜? 기본 세율에서 30%, 아까 제 표 보여드렸죠. 이 세율이 부담되잖아요. 이거 내고 팔 거예요? 저 안 팔아요. 이거는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안 팔 것 같습니다. 왜 팝니까? 왜 팔아? 뭐 60%, 70%, 80% 뭐 그렇게 내고 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절대라고 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급한 상황은 제가 제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 빼고. 근데 그것도 반대로 두 번째로 그런 부동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팔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이것도 이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양도세 중과 되겠죠. 기본 세율에서 30% 때렸죠. 친인록세 어차피 다 주택자니까 13.2%, 3주택 이상일 때는 13.2%. 그럼 여기서 깎여, 여기서 또 깎여. 이거 왜 갈아타죠? 갈아타는 게 이렇게 이유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되냐? 6월부터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제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룰이. 왜? 이거는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다. 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자, 엘리트 앰비션, 너의 베스트 초이스는 뭐니? 그냥 보유, 감망, 홀딩.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아니죠. 이게 맞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감소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 언급을 했죠. 아니 양도세 중과되고
그렇게 다 되고 있는데 뭐하러 팔겠어요? 저는 당연히 안 팔죠. 당연히 안 팔어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감소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공급은 즉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저항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플레이가 될 것이다. 언제? 6월 이후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즉 공급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포인트냐? 첫 번째, 주택을 갖고 있는 뭐 1주택, 2주택, 3주택 그 이상 다주택자들이 유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 뭐 환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판다든지 그렇게 시장에 내놓는 매물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안 이상 두 번째는 준공 그러니까 신축이죠. 입주 매물을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입주 매물이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루트의 전망은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타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고 감소. 그러니까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거예요.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입주 매물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니까 뭐 상속도 많이 했고 상속했는데 바로 팔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하게 떨어질 일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정황상 봤을 때. 그래서 혹시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무서워서 판다기보단 이원적으로 베스트 초이스는 뭐냐? 보유, 감망, 홀딩 그냥 닥치고 보유하십시오. 그냥 그게 낫습니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왜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값어치의 상승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는 것이 힘이다. 즉 아는 것이 힘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힘이다. 일단 아는 것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고 실행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보유 홀딩하는 게 더 낫다. 왜? 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들이 갈 때가 아니에요. 나들이 갈 때가 아니고 임장을 가야 됩니다. 나들이 갈지 말고 임장 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